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곳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다나다라 야야 나무알려 바르게 세바라 사바하. 불자는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동체 회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날마다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대화는 말씀은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뭐 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걸 이제 법문 시간에 다루질 않으니까 제가 일부러 자료를 빼 가지고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오욕 그러면 오욕 그럼 잘못된 걸로 보고 앉았잖아요. 오욕이 뭐예요? 재물, 이성간에 관한 문제, 그다음 먹는 거, 명예, 편안해지는 삶 이런 것들을 오욕이라고 보는데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제 주위에 이웃들의 기준을 두고 사회 기준을 두느냐? 나 혼자만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좋고 나쁘가 가려지는 건데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에도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어나가려고 그럽니다. 우선 경제가 안 좋고 불황기 때에는 매운 음식이 잘 나간대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그래. 그래서 매운맛과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일종 어품을 방송에서 이제 한 업체를 드는 건 모르지만 그 매운맛 나는 그 라면이 많이 팔리잖아요. 예?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전에 저기 동대문구고 어느 식당 또 이름 되면 또 방송에서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가져러 갔어요. 냉면을 하는데 매운 냉면이 특징이에요. 거기는 5가지가 쭉 있어요. 그 안내판이 있어요. 5가지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어떤 걸 잡술 거냐서 아유 난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중간 거로 먹어도 엄청 매워요. 엄청 매워. 근데 5가지 단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근데 먹고 나오다 이제 박하사탕을 꽂으면 그거 하나 딱 입에 넣으면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매운 맛에 대한 얘기를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과연 스트레스를 풀리고 불경기에 매운 음식이 많이 나가느냐? 왜 그러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매운맛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해서 못 들으셨죠? 여러분께서는 매운맛 그러면 이것도 3가지로 나눠요. 첫째, 휘발성 매운맛. 휘발성이 뭐예요? 휘발유.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휘발성 매운맛은 알싸한 매운맛. 오래 유지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래 매운맛이 입안에 남는 게 아닌 거예요. 마늘, 양파, 고추냉이, 겨자 등의 휘발성 매운맛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라는 거, 비휘발성 매운맛. 요게 대표적인 매운맛이에요. 요거는 아까는 알싸한 매운맛이었는데 이거는 얼큰한 매운맛이에요. 대표적인 매운맛이 비휘발성 매운맛. 고추, 후추, 산초, 생강 오래 지속된다. 얼만큼 오래 지속되느냐? 10분 이상 매운맛이 갈 수 있다. 이것이 비휘발성 매운맛이에요. 그 다음 3번째, 차가운 찬 휘발성 매운맛. 입안이 화한 매운맛. 박하, 멘톨. 그 멘톨 함유된 그 껌도 있잖아요. 그 마스크안에 박하, 껌. 그다음 농나무, 장내, 쑥. 요것도 쑥 이렇게 씹어봐요. 화한 맛이 나와요. 화한 매운맛. 요게 이제 차가운 휘발성 매운맛은 피부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욕조에 목욕할 때 욕조에 박하향 입욕제를 타면은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이 똑같은 면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박하향 입욕제. 이제 그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제 그걸 또 따져보자고요. 휘발성 매운맛, 휘발성 아까
알싸한 매운맛, 금방 사그러지는 그런 매운맛은 몸속에서 물에 녹기 때문에 장까지 가지 않아 뒤탈이 없다. 아까 얘기했죠. 마늘, 양파, 고추냉이, 겨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통각의 예민한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차이가 있다. 지극히 예민한 사람은 위경련으로 병원으로 실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매운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가다 보니 우리 매운 고추가 어디 청양고추 맵잖아요. 그래서 그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저는. 근데 청양고추를 그냥 뭐 무 먹든 막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천성 무통각증 및 무한증 환자. 이 환자를 봐요. 여기서는 또 매운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막 먹어요. 그러니까 비타민도 많고 영양가 좋다잖아요 고추가. 그러니까 그냥 아작아작 씹어먹는 거 참 신기할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선천성 무통각증 및 무한증 이 무한증이 있는 사람 매운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매운 걸 자꾸 먹으면은 우리 지장이 있느냐? 그랬더니 위장염 환자가 아니면 건강에 별 지장이 없다. 한국인들이 위암이 제일 많다 그러죠. 그 위암의 원인이 매운맛이 아니고 짠맛에서부터 비롯된다. 매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위암에 걸리는 요인이 많지가 않고 짠맛 때문에 그렇다. 이거 참고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매운맛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엔도르핀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고 쾌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돼서 땀이 난다. 그저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막 쏟아지는 사람 있잖아. 개운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스트레스의 완화를 시켜준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럴 때 이제 불경기 때 장사가 안 되면 짜증 나잖아요. 그럴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은 잃어버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운 음식이 유행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들이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엔도르핀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고 쾌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다음 아드레날린이라는 액이 분비가 돼서 깨끗한 개운한 느낌이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매운 맛을 이제 없애려면 또 매운 걸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매운 거를 너무 이제 덜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유를 매운맛에 첨가하면 매운맛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유를 먼저 마시고 먹으면 매운맛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우유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중화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계란 노른자도 마찬가지다. 계란 노른자를 먹고 계란을 같이 매운 것을 먹으면 덜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게 자료 찾다가 웃기는 얘기 하나 찾아냈어요. 매운 음식을 심하게 먹었을 때 콧등을 문질러 주면은 괜찮아진다. 전에 뜨거운 거 만지면 귀 만지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인터넷에 올라 있더라고. 매운 음식을 심하게 먹었을 때 참기 힘들 때는 콧등을 문질러 줘라. 그러면 금방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매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우유 한 잔 먹는 것도 좋고 토마토 주스를 먹어도 좋고 요거트를 먹어도 좋다. 그다음 매운맛을 해소시키는 음식이 뭐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좋다. 그러니까 매운 걸 참 그 땀을 내면서 호 불면서 매운 걸 먹는 게 사람들이 참 성격도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먹는 것도 좋다. 이제 우유를 먹고 먹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운 거 전문을 하는 음식점에 여기 이제 춘천 홍천이 집에 막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 막국수 집에 가보면은
불막국수라는 게 있어요. 맵게 만든 막국수. 그 전 못 먹어봤어요. 매운 걸 이렇게 잘 못 먹으니까. 그거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다혈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먹고 그냥 확 푸는 거에 말하자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볼래요? 매운맛에 달달한 매운맛, 그 고추장이에요. 개운한 매운맛, 해산물이에요. 감칠맛한 매운맛, 육류예요. 요것을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짬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 매운맛을 유행하는 이유가 아유 세 가지 요소가 다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못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음식점에서 이런 걸 분석해서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짬뽕, 그 짬뽕 그런 사람 좋아한다면 매운 짬뽕은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건 달달한 매운맛, 개운한 매운맛, 감칠맛한 매운맛 세 가지를 같이 넣은 것이다. 고추장 들어가고 해산물 들어가고 육류가 들어갔다. 그것이 짬뽕이다. 요것도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냈어요 제가. 매운맛을 이제 표현할 때 맵다, 매콤하다, 얼큰하다, 칼칼하다,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고추가 언제적부터 있었느냐? 17세기 이후에부터 고추가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은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분석해 들어갈게요. 매운맛에 대한 분석해서 고추의 효능, 고추의 특이한 매운맛의 비밀,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 캡사이신이라는 요게 무슨 작용을 하느냐?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항암 효과가 있고 통증을 줄이고 진통 효과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추의 효능 두 번째, 체중을 감량시킨다. 체중을 낮추게 된다. 왜? 소화 촉진이 되고 변비를 예방한다. 그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매운 게. 또 요 말 듣고 또 저 살 빼는 사람 매운 거만 맨날 먹으면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저 몸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심혈관 질환에 요 도움을 준다. 그냥 고추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시킨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또 고추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 그 고추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캡사이신이라는 게 이게 효과가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추에 어떤 영양가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실 만해요. 재밌어요. 영양 정보가 되는 거예요. 고추에 대한 영양 정보. 그냥 고추를 많이 심잖아요. 고추가 없으면 우리 삶이 아마 식단에 고추 없으면 안 돼요. 김장에도 고추 들어가고 모든 음식에 고추가 다 들어가잖아요. 고추에는 비타민 C가 있다. 그럼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피부 건강에 유지가 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상처를 치유한다. 비타민 C가 그게 고추에 있다. 그 다음 비타민 A도 담겨져 있다. 고추에. 비타민 A는 어떤 효과를 갖느냐?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세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고추에는 칼륨이 있다. 칼륨 성분이. 그럼 칼륨 성분은 뭘 하는 거냐? 근육 기능을 조절시킨다. 혈압을 조절시킨다. 그러니까 고추가 이게 참 영양 정보가 엄청 많잖아. 효능에서도 봤지만 좋은 일이 많고. 그 다음에 비타민 B6, 비타민 B6가 있다. 요건 뭐 하는 거냐?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주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된다. 그 다음 또 고추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그래서 섬유질은 뭐 하는 거냐?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시킨다. 이거
그 고추가 이게 대단한 거, 이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그냥 고추 그냥 좋다고 어떤 사람은 매워서 싫다고 안 먹는 사람들 오늘 말씀 들어보고 보세요. 고추가 얼만큼 좋은지. 이건 뭐 종합 영양식품에 말하자면 영양정보라는 고추 효능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고추 많이 잡세요. 김장할 때 고추도 많이 넣자. 영양가가 이만큼 몸에 좋으니까 고추가 없으면 그 대신에 또 이제 정보 하나 드릴까요? 고추로 만드는 고춧가루가 있고 고추장이 있죠. 그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고춧가루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국이든지 음식에 고춧가루를 팍 넣어서 앞서는 분이 있어. 그 고춧가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끈한 성격이에요. 예? 활달한 성격, 화끈한 성격, 불같은 성격. 그건 고춧가루를 좋아하고 또 고추장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고추장에다 비먹기 좋아하고 고추장을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매운 고추에다가 매운 고추장을 찍어 먹잖아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거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추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끈적끈적하대. 끈질기 돼요.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나서 이제 다툴 때는 고춧가루를 좋아하는 사람은 확 하고 끝나고, 고추장을 즐기는 사람은 그냥 끈질기게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음식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음식에도 사람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 그럼 우리 몸이 뭐예요? 아니, 음식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물로도 만들어졌고 고추로도 만들고 쌀로도 만들어졌고 모든 영양소가 총집합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주의 일부라고 하는 얘기가 자연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전부 식품이라든지 육류라든지 모든 게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성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애들이면 순둥이라 그래. 순에 빠지면 또 안 좋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애들한테는 매운 음식을 먹이면 성격이 날카로워진다, 화끈해진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싱겁게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안 좋다 그러잖아요. 싱겁게 먹으면 순둥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물러 빠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좌우할 수 있다. 근데 아무튼 이 시간에는 고추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고추가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영양가가 그만큼 많으니까 고추를 많이 잡수시면 좋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하는데도 그냥 된장만 넣지 않고 고춧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고추장을 같이 섞어서 된장찌개 끓이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얼큰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 얼큰한 게 고추장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추가 그만큼 우리 생활에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이제 들으신 분들은 고추의 그 값어치가, 고추의 영양가 많고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를 그저 맛을 내는 그 하나의 조미료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양가도 많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 시간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맛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왔었어요. 맛. 맛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죠.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단맛. 매운맛은 이제 고추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안에 매운맛을 했으니까, 매운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닿는 대로 신맛, 쓴맛, 짠맛, 단맛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자료를 쭉 보다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솔직하게 저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음식에 대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통에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시간에는 쓴맛에 대한, 아니 신맛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게. 신맛. 그러면 이제
산미 그러는데 신맛은 정의를 하면은 옥소늄 이온이 자아내는 맛 그래요. 물이 양성자를 얻어서 오늄 이온화한 산화된 이온이 신맛이 된다. 그 다음에 신맛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 화학적으로 산성을 띠는 물질의 신맛. 그 다음에 신음식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이 풍부하다. 신맛이 나는 음식에는 비타민이 풍부하다. 이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음식의 특징은 뭐예요? 발효식품이 많다. 발효 썩히는 거지. 발효식품이 많다. 김치도 발효식품 아니에요. 발효식품이 아닌데 신맛이 없는 음식, 고기라든지 우유 같은 이런 곳에서 신맛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상한 음식이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발효식품은 신맛이 나죠. 김치 시잖아요. 신김치. 김치가 시잖아요. 근데 신맛이 나지 않는 음식, 고기라든지 우유에서 신맛이 나면은 요거는 상한 음식,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이니까 부패한 음식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요것도 한번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신맛 나는 과일은 오렌지라든지 레몬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신맛은 신맛 얘기하고 오렌지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입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침을 나오게 하는 점에서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침을 나오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갈증도 해소되고 침이 나오니까 갈증이 없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화가 아까 먼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입이 말라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이걸 열이 이제 수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입안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럼 입술까지 전부 말라요. 그다음 목 근육까지 말라요. 그럼 전부 이게 말라가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맛이 우리 건강에 그만큼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 저 애들에게 단 거 많이 사탕 같은 거 먹지 마라. 저 이빨 다 썩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요 저를 자료를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맛 자체는 그 충치와 무관하다. 신맛이 충치를 유발하는 맛이다. 신맛이 충치를 생기게 한다. 단맛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단 거 먹지 마. 사탕 많이 먹으라면 그러잖아요. 이빨 다 썩는다. 그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정보 주느냐. 신맛 음식, 요걸 신것은 어떤 몸의 역할을 하느냐. 간과 담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보호한다. 좋게 만들어준다. 근데 간이나 담이 간담이 약하면은 간담이 약한 사람은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신맛 음식을 찾게 되고 전 신걸 잘 못 먹어요. 신 얘기만 해도 입에 침이 막 고여요. 그러니까 간이나 간담이 약하면은 신맛 음식을 찾게 되고 간담이 강하면은 신맛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원하는 거는 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애들이 먹고 싶은 걸 사달라서 안 사주면 병이 난다 그래요. 그 얘기 먹고 싶다 그러면 사달라면 사줘야 돼요. 어른들도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거. 왜? 자기 몸에 그 부분이 기능이 약화되면은 그 음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다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신 것을 자꾸 먹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몰라요.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을 잘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신 것을 난 좋아한다. 그러면 간담이 약한 건 아니냐?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 참고로 하실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는 커피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은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 속이 쓰려요. 왜냐하면 속을 훑어낸다는 그런 얘기들 같이 나오더라고.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 나한테 커피가 안 맞아요, 저는. 그리고 커피 먹으면 잠도 또 못 자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는데, 여하튼 커피 업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맛의 관계에 따라서 고급 커피로 분류하는 기준을 세운다. 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커피 좀 마시는 분들 이런 얘기 아는지 모르겠어. 커피 업계에서는 신맛이 고급 커피의 기준을 삼는다, 분류하는데, 모든 커피 품종은 신맛이 있지만은 여기에 과일 맛에 가깝게 단맛과 신맛이 있다. 요게 과일 맛도 들어가고, 단맛도 과일에 가깝게 단맛도 같이 첨가시키고 신맛이 약간 들어가야 커피 맛이 좋다는 거예요. 요거 정보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고급 좋은 커피일수록 고평가를 받는다. 뭐가? 신맛이 약간 있어야 되고 과일 맛의 단맛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커피 맛이 고급 좋은 커피로 들어간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보셨냐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금 이제 신맛, 쓴맛, 짠맛, 단맛, 매운맛은 먼저 시간 했으니까 요 맛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조사를 많이 해놔. 이것만 가지고 또 이제 오랫동안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신맛에 대한 것은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까지 이제 쓴맛에 대한 쓴맛, 고미 그래요. 개를 곧잘 써, 고미. 쓴맛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쓴맛은 약, 술, 담배, 탄고기, 생선, 과일, 커피에서 쓴맛이 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니까 입에 쓴 거는 몸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봄 아니에요. 날씨는 춥지만 이제 곧 이제 봄이 3월, 4월, 5월 봄 아니에요. 봄이 되잖아요. 옛날 어른들께서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 이때 봄에 또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입맛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른들께서 저기 들에 나가서 쓴바귀 좀 캐와라. 그럼 써요, 그게. 그거를 또 먹으면 즐겨서 먹는 거야. 쓴 거를 즐겨. 입맛이 확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입맛을 찾는 되는 거요. 이게 쓴맛도 필요한 거, 이게. 그냥 쓴바귀잖아, 쓴바귀. 장에서 팔아요, 쓴바귀를 재배해서 파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 경기도 이쪽에 이제 평택 그쪽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어른들께서 그래서 이제 쓴바귀를 캐러 이제 누나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쓴바귀도 캐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그게 이제 쌉쌀한데 쓴데 그런데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입맛이 돌아온다. 입맛 없을 때 먹으면은 식욕을 돋구게 만든다. 요게 쓴맛이에요, 이제. 그다음 그게 이제 물에 녹지 않은 물질이야. 물에 쉽게 녹지 않은 물질이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안에 오래 간직이 되는 거예요. 오래 남는 거예요, 쓴맛이. 그러면 쓴맛이 카페인, 코카인, 니코틴 등의 알칼로이드 등은 대부분 쓰며 그중 상당수가 마약의 효능이 있기에 마약도 입으로 먹으면 쓰다. 아편도 쓴맛이 난다. 여러분들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카페인, 코카인, 니코틴, 단편상 담배도 쓰잖아요. 근데 그 약간 쌉쌀한 맛이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칼로이드라는 알칼로이드 등은 대부분 쓰고, 마약도 쓰다. 쓴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맛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제 본능이 깊이, 이제 어른들, 애들은 싫어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어린이 장난감, 어린이들이 가지고 게임기, 그거에 쓴맛을 첨가한다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러니까 입으로, 장난감 같은 입으로 뭐 물도 안 되지. 애들이 다 입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가지 않게 해. 게임기도 마찬가지고 쓰게 만든다는 거야. 응? 부동액도 쓰고 농약 등의 쓴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비트렉스라고 하는 물질이 첨가하기 때문에 일부러 농약이라든지 부동액이라든지 게임기라든지 어린 장난감에 비트렉스라고 하는 물질을 첨가해서 일부러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저 채소를 많이,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애들한테 막 먹이잖아요. 애들이 안 먹잖아요. 왜 안 먹느냐?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는 알칼로이드라는 약한 쓴맛이 있기 때문에요. 채소에 약간 쓴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쌉쌀한 맛이 구미를 땡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 쓴맛을 싫어하니까 채소를 안 먹는 거예요. 쓰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 애들이 젖을 엄마처럼 오래 먹잖아요. 그러면 이유식으로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쓴맛을 싫어하는 요 약점을 이용해서 그 젖꼭지에다가 쓴 걸, 옛날 뭐 키닌을 바른다든가 뭐 약 중에서 쓴 약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 바르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젖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젖을 띄게 되는 거예요. 젖을 못 먹게 하고 영양식을 먹게 되니까 이유식 같은 걸 먹이고 밥을 먹게 하려니까 젖을 오래 먹는 것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 엄마들도 귀찮잖아요 또. 그런데 애한테도 좋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젖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젖꼭지에다가 쓴 물질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젖꼭지에다 바르고 애들이 먹으려면 대하면 쓰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채소도 쌉쌀한 맛이 나오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게 하려면은 그 채소를 뭐 이렇게 갈아서 이제 즙을 낸다든지 먹이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시면 좋지,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방송을 쭉 보시면은 이런 것도 참고로 생활 정보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쓴맛은 단맛과 궁합이 맞는다. 쓴맛은 단맛과 궁합이 맞는다. 요게 또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돼요. 왜냐? 커피를 먹으면서 설탕을 넣잖아요. 그 커피나 차에 커피가 쌉쌀하니까 그 쌉쌀한 맛을 좋아하니까 커피를 중독성이 있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단맛과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또 있어요. 그냥 같이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시골에서 요즘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시골에 이제 그 우물 같은 웅덩이라 그래요. 이제 시골에 우물 같은데 이제 개울 같은데 가면은 새우, 이런 밭에 나오는 새우는 하얗잖아요. 이건 검은 새우가 나와요. 민물새우를 갖다 이제 항아리에 넣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묵혀요. 그럼 젖을 담근다 그러죠. 그것도 새우젓이에요. 민물새우젓이니까. 근데 그거를 옛날에 한번 봤어요. 이제 어른들이 무슨 얘기하시다가 그거를 새우젓 떠다가 몇 년 된 그 민물 새우젓을 갖다 놓고 돼지 고기 비계를 넣으니까 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음식간의 궁합을 알으면은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 찍어 먹잖아요. 그게 탈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들도 한 번쯤 음식 궁합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은 그냥 커피를 쓰게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궁합이 맞는 게 단맛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탕을 넣는 거예요. 커피나 차에. 그럼 일본에서는 쓴맛은 어른의 맛이라고 그러고, 애들이 아까 채소 쌉쌀한 맛이 나는 채소 안 먹는다 그랬죠. 애들 커피 좀 안 먹어요. 애들은 커피를. 왜? 쓴맛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은 쓴맛을 싫어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쓴맛을 어른들의 맛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상 사는 게 이유가 있죠.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풀어내 가지고 설명해 놓으면 나중에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먹을 때 설탕을 넣으면서도 이런 걸 서로 얘기하면 좋잖아요. 궁합이 커피는 잘 맞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커피 쓴맛에 단맛에 궁합이 맞으니까 설탕을 타는 거다. 또 서로 너무 많이 타면 또 그 쌉쌀한 맛이 없어지면은 커피의 그 원맛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설탕물이지 설탕물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쓴맛을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복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도 나왔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맛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쓴맛은 이제 한문은 고미, 괴로울 고자 써요. 고미 그래. 쓴맛이라는 거 지독하면 괴롭지. 괴로운데도 이걸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이게 이제 맛에 대한 이제 5가지 맛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할 시간이 안 되니까 2가지 맛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들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다니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시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재미도 흥미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린이들에게 채소를 먹여야 되겠죠. 영양소를 골고루 먹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편식이 되니까 그럼 채소를 먹을 때 이제 쓴 맛이 나오니까 애들이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먹여야 될 거냐? 그걸 잘 연구해서 이제 엄마들이 애들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려면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얘기했던 신맛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신 거를 좋아한다 해서 자랑 나 신 거 잘 먹어 그러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뭐예요? 신맛 나는 거 보면은 오렌지라는 레몬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음식에 레몬이 오렌지 같은 걸 레몬을 이렇게 짜서 또 이렇게 넣고 같이 옆에 한쪽을 넣는 뜻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이제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맛 좋았다고 잘 먹는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신맛 음식을 많이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담이 약하니까 몸에서 그걸 찾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나이 먹고 살면서 맛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런 이 자세한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어 가지고 공부가 참 많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고 이걸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은 또 몸이 건조한 삶에서 또 맛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는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5가지 맛 중에서 짠맛과 단맛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미루고 오늘 여기서 그냥 시간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또 들어갔다가는 시간은 또 모자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개성을 엎드리고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승 감사합니다.